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오늘은 실전편입니다. 매일 아이에게 대체 무엇을 먹여야 할까요? 이론을 식탁 위로 옮겨 보겠습니다. 5가지 원칙, 좋은 간식, 외식 전략, 그리고 편식, 대처법까지 배우면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제 영양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챙기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점이 아니어도 됩니다. 80점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80점이면 충분합니다. 100점짜리 식단을 만드느라 애쓰지 말고 대략 80%만 지키면 됩니다. 둘째, 일주일 평균으로 보세요. 오늘 채소가 적었으면 내일 좀 더 챙기면 됩니다.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셋째, 복잡한 요리는 필요 없습니다. 끼니마다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원칙만으로 균형이 잡힙니다. 다만 비만인 아이의 열량 조절과 포만감 관리는 다른 이야기라 별도의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모든 성장기 아이의 기초 영양입니다. 5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이 5가지만 지키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자연히 채워집니다. 첫째, 끼니마다 단백질 1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1순위입니다. 둘째, 하루 2-3번 유제품입니다. 칼슘의 근본이지요. 셋째, 끼니마다 채소 1-2가지입니다. 무지개 색깔로 골라주세요. 넷째, 통곡물과 과일입니다. 에너지와 비타민을 줍니다. 다섯째, 일주일 단위로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먼저 원칙 하나와 둘, 단백질과 유제품, 성장의 두 기둥입니다. 원칙 하나, 끼니마다 단백질 1가지입니다. 어떤 영양소보다 우선합니다. 매 끼니 1가지면 충분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연어, 고등어, 갈치, 그리고 달걀은 삶든 부치든 볶든 좋습니다. 두부, 콩밥, 청국장은 고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유와 치즈, 요거트도 훌륭한 단백질 근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1개, 점심에 구운 고기 80g, 저녁에 고등어 1토막이면 하루 40g 이상의 단백질이 됩니다. 원칙 둘, 하루 2-3번 유제품입니다.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주세요. 아침에 우유 1잔이나 치즈 1장, 간식 시간에 요거트 1컵, 자기 전 우유 1잔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 2-3잔, 즉 400에서 600ml면 칼슘 440에서 660mg을 줘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넘깁니다. 나머지는 멸치와 두부, 시금치로 채우면 됩니다. 다음은 원칙 셋과 넷입니다. 원칙 셋, 끼니마다 채소 1-2가지인데 색깔이 다르면 영양소도 다릅니다. 초록색, 시금치, 브로콜리 저케일은 엽산과 비타민 K, 철분을 줍니다. 주황색과 빨간색,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를 줍니다. 흰색, 양배추, 무콩나물은 비타민 C와 식이섬유를 줍니다. 보라색, 가지적 양배추는 안토시아닌, 즉 항산화 물질을 줍니다. 원칙 넷의 첫 부분은 통곡물입니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흰 빵을 통밀빵으로 바꾸세요. 껍질 속에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흰쌀과 흰 밀가루는 도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탄수화물만 남습니다. 원칙 넷의 둘째 부분은 과일로 하루 2-3번입니다. 반드시 생과일로 드시고 주스로는 마시지 마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 딸기, 오렌지, 귤은 철분 흡수를 2-3배 높여줍니다. 반면 주스는 식이섬유가 없고 당분만 농축한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 일주일 단위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매일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평균이 중요합니다. 이 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고기와 생선은 주 5에서 6번 매일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달걀은 주 5에서 7번 가장 간편하니 거의 매일이어도 좋습니다. 콩과 두부는 주 3-4번 고기를 안 먹는 날에 대신 쓰세요. 초록색 채소는 하루 최소 1번 무치거나 볶으면 됩니다. 유제품은 하루 2-3번 우유나 요거트로, 과일은 하루 2-3번, 간식이나 후식으로. 완벽주의는 내려놓으세요. 대략 80%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이제 간식 전략입니다. 하루 3끼로는 부족합니다. 어차피 아이는 간식을 먹게 되니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로 고르세요. 가장 좋은 10가지입니다. 첫째, 우유입니다. 한 잔에 칼슘 220mg과 단백질 6.4g입니다. 둘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칼슘 180에서 200, 단백질 8에서 15g입니다. 셋째, 치즈입니다. 칼슘 150에서
200, 한 장에 단백질 외서 7g입니다. 넷째, 삶은 달걀입니다. 단백질 6g과 콜린 147mg입니다. 다섯째, 견과류입니다. 한 줌에 단백질 세서 5g과 마그네슘입니다. 여섯째, 과일입니다. 키위, 딸기, 바나나를 생으로 드세요. 일곱째, 채소 스틱입니다. 당근, 오이를 후무스나 요거트에 찍어 드세요. 여덟째, 고구마입니다. 베타카로틴이 권장량의 300%를 넘습니다. 아홉째, 통곡물 크래커와 치즈입니다. 탄수화물에 단백질을 더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열째, 두유입니다. 단백질 7g이고 우유 알레르기가 있을 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해야 할 간식은요? 다만 기억하세요. 가끔은 괜찮습니다. 완전 금지는 역효과입니다. 안 된다고 하기보다 가끔은 괜찮다고 하는 편이 훨씬 나은 전략입니다. 탄산음료는 한 캔의 당분 25에서 40g이 들고 인산이 칼슘 흡수도 방해합니다.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입니다. 과자와 감자칩은 정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 나트륨이 모두 과합니다. 주 한 번을 넘기지 마세요. 라면은 한 봉지에 나트륨 1500에서 1800mg, 하루 권장량에 맞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한 번 이내로 소시지와 햄은 나트륨과 아질산염이 과합니다. 주 한두 번을 넘기지 마세요. 금지된 과일이 늘 더 달다는 걸 기억하세요. 완전히 금지하면 아이는 오히려 더 먹고 싶어 합니다. 주 한두 번,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먹어도 된다고 하는 편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외식 전략입니다. 밖에서 먹어도 잘 고르면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공통 팁 하나는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나트륨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한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불고기, 생선구이, 삼계탕, 비빔밥은 단백질과 채소가 균형 잡혀 있습니다. 국물만 적게 드시면 됩니다. 일식도 괜찮습니다. 연어덮밥, 초밥, 우동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적당합니다. 간장을 적게 넣으면 됩니다. 양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토마토 파스타, 구운 닭,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중식은 가끔만 드세요. 1인분에 나트륨 2000에서 4000mg이 들어 있습니다. 요리 위주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절제하세요.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 콜라 대신 우유, 작은 사이즈로 고르세요. 되도록 적게 드세요. 외식 다음 날은 아이에게 채소와 과일을 많이 주고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며 담백하게 드세요. 주 두세 번 외식은 괜찮으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제 편식 대처법입니다. 아이가 채소를 안 먹으면 잘게 다져 고기소나 볶음밥에 숨기세요. 채소를 별이나 하트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요거트나 땅콩버터 소스에 찍어 먹게 하세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당근, 고구마처럼 단맛 나는 채소부터 시작하세요. 아이가 고기를 안 먹으면 완자나 소고기 패티로 부드럽게 만드세요. 질기거나 비린내가 나면 아이가 거부하니 조리법을 바꾸세요. 그리고 생선, 달걀, 두부, 콩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우유를 안 마시면 온도와 맛을 바꿔보세요. 데워주거나 코코아를 조금 타주세요. 우유를 시리얼에 붓거나 바나나 쉐이크로 만드세요. 요거트, 치즈, 칼슘 강화 두유, 멸치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다른 길로도 채워집니다. 아이가 전반적으로 너무 적게 먹는다면 아연 결핍, 빈혈, 스트레스, 간식 과다 같은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계속된다면 소아청소년과에 오셔서 상담하세요. 편식을 이기는 7가지 원칙입니다.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지만 이 원칙들을 따르면 상황은 차차 나아집니다. 첫째, 인내입니다. 새로운 음식 하나는 10에서 15번 반복해서 접해야 아이가 받아들입니다. 둘째, 강요 금지입니다. 다 먹으라는 한마디가 트라우마가 됩니다. 압박은 역효과입니다. 셋째, 부모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 앞에서 맛있게 드세요. 넷째, 작은 칭찬입니다. 한 입만 먹어도 크게 칭찬하세요. 이것이 긍정적 강화입니다. 다섯째, 함께 요리하기입니다. 직접 만든 건 먹고 싶어집니다. 아이를 참여시키는 것이지요. 여섯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식사 시간을 정하고 간식은 절제하세요. 일곱째, 즐거운 식탁입니다. 편안한 분위기로 하세요. 식탁을 전쟁터로 만들지 마세요.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80점이면 충분합니다. 완벽주의는 금물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평균으로 보세요. 둘째, 5가지 원칙입니다. 끼니마다 단백질 1가지, 하루 2-3번 유제품, 끼니마다 채소 1-2가지, 통곡물과 과일, 그리고 일주일 단위 균형입니다. 셋째, 간식도 전략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달걀이 성장 간식입니다. 반면
탄산음료, 과자, 라면은 가끔만입니다. 넷째, 외식과 그 다음 날입니다. 한식이 가장 좋고 국물은 적게, 다음 날 채소와 물로 만회하면 됩니다. 다섯째, 편식은 시간이 약입니다. 10에서 15번 반복해서 접하게 하고 강요하지 말고 많이 칭찬하세요. 식탁을 전쟁터로 만들지 마세요. 학부모님, 매일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평균이면 충분합니다. 간식을 무조건 막기보다 좋은 것을 아이 손 닿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편식은 기다림으로 고치는 것이지 강요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의 성장 이야기 전부를 한 권에 담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잘하다. 우리 아이 건강한 성장의 모든 것. 성장의 원리부터 영양, 성조 숙증, 성장 호르몬 치료, 소화비만까지 영상에서는 짧게밖에 전하지 못했던 내용을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으시는 순서 그대로 쉬운 비유와 정확한 근거를 담아 꼼꼼히 풀었습니다. 우리 아이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셨던 분들께는 결에 두고 펼쳐볼 든든한 안내서가 되어드릴 겁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잘하다 하재욱으로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치기 전 지금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삼성잘하다 성장건강상담 챗봇을 이용해 보세요. 우리 아이 키 성장 성조숙증 비만에 대해 24시간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면 키는 따라옵니다. 응원하겠습니다.